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심장내과 박충일입니다. 오늘 그 제목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침략과 심장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도 감기에 걸리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고 나온 거는 이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뭐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심장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심장 바이러스도 취향이 있어서 되게 여러분 뭐 아데노 바이러스, 그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호흡기 쪽을 잘 공략을 하죠. 그래서 콧물도 나고 재채기, 뭐 심할 경우에 이제 폐렴까지 가기도 하지만 심장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콕사키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특히 이제 심장에 잘 가거든요. 그러면 심장 근육, 심근, 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제 심막, 또 혈관 있죠. 대동맥, 뭐 간상동맥 이런 데를 공격하는 심장을 저격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따로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기계를 사람의 그 혈관에다 꼽아가지고 대신 돌려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환자는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급성 심부전, 뭐 호흡부전이 오면서 이 에크모 기계를 돌려서 살아난 환자를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심장이 뛰는 거고요. 여기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심막입니다. 요 심장 근육은 요 안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여기 까만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가 나면 진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장도 염증이 생기면 진물이 나요. 이렇게 물이 여기 고인 겁니다. 그러면 심막이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지고 안에 물은 차고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못 펴지는 거죠. 원래는 심장은 쫙 이렇게 펴져야 짤 거 아니에요. 펴지고 짜고. 근데 이게 못 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짜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우리 심장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 시스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흥분하면은 막 맥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네. 열받으면. 그게 자율신경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이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이 자율신경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하니까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나고 뭐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지 모르지만 그러면 물도 차고 이러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답답하고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오는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심낭염이 생기면서 심낭, 삼출이 생긴 환자의 심장 초음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급성 심낭염은 생긴 지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며칠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급성이니까. 그러면 되게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프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프다든지 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이런 경우는 되게 양호하게 이제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단이 되면 소염진통제 주고 좀 진하게 되면 대개는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치료가 안 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게 만성이 되면 아까는 그냥 아파, 어이구 아파 이렇게 하면 아파 이런 거였지만 이때부터는 이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심낭이 약간 딱딱해집니다. 잘 못 늘어나죠. 그러면 되게 막 두근거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황장애로 오인이 되고 가만히 있는데 아까 막 두근거려요. 저녁에 자려고 한다든지.
네, 텔레비전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나대.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툭툭툭툭툭 얘가 왜 이렇게 뛰지?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흉부의 압박감이라든지 또 호흡곤란, 그다음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죠.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뭐라고 요즘은 또 그 자세형 기립형 빈맥 증후군 뭐 이런 진단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막 이게 겹치는 거죠. 또 이렇게 심장이 잘 못 늘어나니까 얼굴이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막 붓고 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물이 찬다든가. 근데 이게 물이 너무너무 점점점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심장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심장 압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 압전까지 가면 되게 위험하죠.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되게 그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면 물이 이게 한 200cc 될까요? 물이 많이 차면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많이 차는지 아세요? 1리터 이상 차게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1리터 넘게 물이 차죠. 그럼 저희가 여기 바늘로 여기를 심장을 이제 찌르면 물이 이렇게 쫙 빠집니다. 그걸 다 받아내면 1리터입니다. 1리터 되게 많죠.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차면 진단이 쉬워요. 물이 많이 찼네. 그리고 뭐 그럼 물 빼면 되죠.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물은 조금밖에 없으면서 한 100cc 밖에 없는데 얘가 이 심장 주머니가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단이 잘 안 돼요. 조기 진단이 안 돼요. 그죠? 일반 심장 초음파를 보면 그냥 정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이런 심장 초음파를 이제 보는 검사를 하게 될 때 이 만성 심낭염,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이제 교착성 심낭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단하려면 조금 검사가 좀 스페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이 이 사람이 교착성, 이 심낭이 딱딱해졌나 보다라고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그 검사를. 그냥 협심증, 판막 뭐 이런 것만 보죠. 왜냐하면 초음파상으로 심낭이 딱딱해지지 안 딱딱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봐서 고무를 여러분이 봤는데 얘가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불어봐야 알죠. 그런 것처럼 심장 초음파도 그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조기 진단이 어렵다. 만약에 조기 진단이 된다면 약물을 쓰면 돼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시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 뭐 10년까지 계속 자기도 모르고 끌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비가역적으로 돼버려서 정말 이 말랑말랑한, 예를 들면 오징어가 완전히 건조 오징어가 돼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열어요. 열고 지금 밑에 보이는 여기 이제 심막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막을 제거를 해줘야 심장이 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가끔 이제 있다. 옛날에는 뭐 결핵이 되게 오래돼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석회가 쫙 심장 주위로 석회가 껴서 정말 철갑을 두른 것처럼, 예.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진단이 되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이게 딱딱해진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을 해서 저런 환자들은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흉부외과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하셔서
해주면 훨씬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조기에 진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심낭염에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비싸지도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